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영국에서 살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제 구독자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일단 죄송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구독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조금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일단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친구 한 명이랑 투베드, 투바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플랫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새로운 플랫메이트를 찾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있잖아요. 35kg짜리 강아지 때문에 풀매를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산 지도 8년이 넘었고 이제 혼자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강아지랑 스튜디오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아지랑 스튜디오에 살면은 강아지가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어차피 쟤는 밖에서 항상 있고요. 저희 집 앞에서 엄청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프리쉬로 거의 1시간 동안 맨날 맨날 뛰어놀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거의 보통 잠만 자요. 그래서 딱히 문제가 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제 예전 플랫에 살 때는 제가 아무래도 쉐어를 했다 보니까 월세가 200만 원, 그리고 공과금이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사를 하고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거의 공과금이랑 월세가 합하면은 한 달에 4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제가 월세로 냈던 금액이 거의 한 12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리고 랜드로드들도 점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악독해져 가지고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제 월급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나, 이 사회가 나의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런던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예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양심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한 곳이 있거든요. 치과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기구가 부러진 거예요. 신경치료를 하다가. 그래서 여기 잇몸 뼈에 그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10년 뒤에 여기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재신경 치료를 하면서 그 툴을 빼보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그 전에 재신경 치료를 하고 나가지고 괜찮아져가지고 크라운을 했는데 영국은 크라운 하는데 거의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크라운 하는데 거의 30에서 50만 원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200만 원 주고 크라운을 했는데 크라운을 하면서 잇몸을 또 자극해가지고 또 염증이 도진 거예요. 염증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의 친구가 하는 프라이빗 치과에 가가지고 다시 CT를 찍어보니까 염증이 그대로라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치를 하는데 거의 100만 원 쓰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는데 거의 6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발치를 하기 전에 CT를 찍는데 이 CT 기계가 한국에서 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CT 찍는 데만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CT 한국에서 만 원이면 찍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웃긴 거는 이번에 임플란트를 제가 한 5일 전에 했는데 나사를 박았어요. 임플란트가 오스템이라고 한국 브랜드라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임플란트 100만 원이면 하는데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는 대로 족족 뜯기고 있어가지고 나도 직장에서 일할 게 아니라 나도 사업을 차려가지고 돈을 뜯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조금 뭘 해봐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혼자랑 헤어졌다고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새로운 영국인 남자친구를 작년에 사귀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귀어서 제가 1, 2월에 헤어진 것 같아요. 거의 한 3, 4개월 데이트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전 남자친구랑 게임 중독이라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새 남자친구랑 같이 더 글로리 송혜교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 아시죠? 그거를 보는데 송혜교 배우님이 바둑을 두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뭐냐요? 그래서 그거 고라고 약간 에이시안 체스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갖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엄청나게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 모바일로 그 바둑 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그 보드게임 카페를 가 가지고 열심히 바둑을 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너무 게임 중독 남자친구를 한 번 더 사귈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커리어 관련 업데이트인데 제가 원래 출장을 1 년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3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뉴욕, 더블린, 그리고 코펜하겐 이렇게 3 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도 그 멋있는 커리어 우먼의 라이프를 즐기고 왔다. 그리고 다른 소식은 제가 회사에서 글로벌 헤드 오브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부장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부장까지 승진을 하면은 그다음은 임원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임원까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으로 나머지 20년 커리어를 보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포지션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해서 제 자신을 조금 칭찬해 줬고요. 제가 영국에서 주니어로 시작을 해서 되게 프로모션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감상으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이그젝에서 시니어 이그젝으로 그 승진을 했을 때 가장 기뻤거든요. '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걸 성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헤드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성취감은 사실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사에서 막 꽃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말에 약간 무게가 좀 더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 완전 추천합니다. 리더가 돼서 세상을 정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요. 그리고 직장은 저 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저는 진짜 웃으려고 직장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웃수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들 상상력이 풍부해서 제가 INTJ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N인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 우리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 산 꼭대기에 추락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다 그 눈 속이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을 희생해서 죽이고 먹어야 돼.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당연하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누구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죠. 근데 저희 팀원 중에 베지테리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 베지테리언이면은 옥수수 먹고 자란 그런 방목형 닭 아니에요? 그 나가번호 2번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건강한 친구인 그 친구를 제가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끼리 막 재밌다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 다른 팀원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저 친구는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담배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담배랑 술이 적절히 피에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평균의 매일매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엄청 웃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벌리고 있는 일들은 일단은 그 영어로 하는 컨텐츠, 커리어 컨텐츠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이 아이디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어로 컨텐츠를 그 유튜브에 안 올린 이유는 갑자기 여러분들을 당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도 영어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리어가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 뉴스레터를 론칭을 했거든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벌써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인데 그 한국에서는 아직 접하지 못하고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만 론칭이 된 베타 상품들을 제가 먼저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영국 사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체험해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은 영국에서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에서 그 제품에 대한 의견이 뭔지에 대해서 뉴스레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레터 그 구독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디스크립션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수다 떨고 싶으면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